인간 행동의 탐구와 교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장어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반복어법, 공격적어법, 방어적어법, 강조어법, 분리어법, 완곡어법, 비단축형 부정어법, 구체적 부정어법, 부정확한 대명사의 사용, 대체용어의 사용, 회색 진술, 종교적 진술, 과도한 예의, 유력인사 언급 등이 되겠습니다. 속이는 자는 거짓말하는 동안에 설득력 있는 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초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행동합니다. 모순된 말을 회피하고 상대방이 알거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은폐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이는 자가 일상적으로 보여주던 일관된 감정만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억제와 압박감으로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발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사용하는 문장어법, 즉 단어와 구절의 선택은 자체가 속임수를 암시하는 단서가 됩니다. 거짓말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긴장, 불안, 피로 등 생리적, 심리적 요인이 언어 표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속이는 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구절이 이상하다고 해서 모두 거짓말 단서는 아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적, 우회적인 표현은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속이는 자는 전략적 표현을 계획하고 특정한 답변을 회피하기 때문에 특정한 질문 회피와 의심 전환을 위해 사용하는 고유한 문장어법이 있습니다. 반복어법은 속이는 자가 상대방이 한 질문을 듣고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듯이 보이면서 답변할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등과 같이 말을 끌거나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은 사실과 같이 말을 반복하는 것. 진짜로 좋아하고 또 좋아해, 정말로 좋아해, 아주 좋아해 처럼 한 단어를 나누어 발음하는 것입니다. 결국 반응 시간이 지연이 나타나게 되죠. 반복어법과 말 중단에서 발생하는 음성 단서는 두 가지로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하는 자가 속임수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모두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될 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세밀한 사항까지 예측하지 못했다면 망설이거나 실수를 하게 되죠. 둘째, 거짓말의 줄거리를 잘 조직하여도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낄 때 미리 생각해 두었던 줄거리를 잊거나 말을 더듬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짓말할 내용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고 여겨지면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따라서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공격적 어법. 공격적 어법은 속이는 자가 오히려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속는 자가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유도하여 상황을 얼버무리는 전략이 되죠.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고 대화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유도하려는 속셈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반발을 통해 거짓말을 하는 자로 취급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응하려는 전략이 되겠죠. 이때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는 것은 말 어디에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상대방이 찾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대화에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고 자신이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방어적 어법. 방어적 어법은 속이는 자가 상대방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상대방의 반발을 완화하고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회피 전략이죠. 속이는 자가 자신을 방어태세로 몰아넣어 가급적 단서를 누출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어법을 사용합니다. 질문에 대답할 준비 자세로 전환하여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최선의 답을 찾고 있는 중이죠. 가급적 과묵한 자세를 취하여 추가적인 틈새를 주지 않으려는 어법이 되겠습니다. 강조어법. 강조어법은 속이는 자가 자신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진심이라는 것처럼 들리도록 강조 문장을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대체로 강조 문장은 한정적 어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절대로, 내가 아는 한, 내가 기억으로는, 이와 같이 거짓 장담이나 과대 포장으로 비난을 모면하거나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분리어법. 분리어법은 속이는 자가 거짓말 속에서 자신을 꺼내어 배제하는 어법이죠. 거짓말 상황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죠. 말과 상황 속에서 자신을 빼면 거짓말을 한 자가 진실한 사람으로 둔갑하도록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속임수, 사기, 사기꾼, 허위, 거짓말, 기만 등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속이는 자는 가급적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부정적 언어에서 자신을 독립시키고 연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자신과 상황의 분리 전략이 되겠죠. 이러한 부정적 언어와 자신을 분리하려는 전략은 속임수의 확실한 단서가 됩니다. 완곡어법. 완곡어법은 속이는 자가 표현할 언어를 신중히 선택하는 어법입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의 기분과 심정을 고려한 어법으로 말하는 어투를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아주 강도가 부드러운 완곡어로 표현하여 가급적 특정 사건과 자신을 관련시키지 않거나 상대방을 자극하여 의심받을 상황을 방지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면서 감정이 결여된 완곡어법은 의심의 단서가 됩니다. 비단축형 부정어법. 비단축형 부정어법은 속이는 자가 단축형을 쓰지 않고 완전한 문장과 혐의를 부인하는 문장을 사용하는 어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 평소와는 매우 달리 정식적인 문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죠. 이것은 본능적으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려는 의지가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속이는 자는 말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이용하여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할 시간을 벌고 덜 감정적이면서 이성적 사고를 부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구체적 부정어법. 구체적 부정어법은 속이는 자가 자신이 부정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부정어법을 사용하는 어법이죠. 예를 들면 단연코 결코 누구를 속여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등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진실이나 정직에 관하여 구체적인 부정어를 사용하지만 기만이나 허위에는 강력한 부정어법을 사용합니다. 같은 부정어법이라도 진실과 허위에 사용하는 법이 다르죠. 이 어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속임수 단서가 되겠습니다. 부정확한 대명사의 사용. 부정확한 대명사의 사용은 속이는 자가 불안한 주제를 다룰 때 언어를 통해 자신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대명사 나를 당신으로 바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정한 상황과 관련성에서 자신을 배제하려는, 탈출하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대체 용어의 사용. 대체 용어의 사용은 속이는 자가 기만 행위의 실체를 피하고자
대체 표현을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즉 본질을 벗어난 표현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신을 특정한 상황에서 배제하려고 무관한 상황 속에 객관적인 입장에 위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색 진술. 회색 진술은 어떤 질문에 답할 때 해석이 모호한 가치 진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대부분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이 거의 없습니다. 이지 않을까, 하지만 오래전 일이라서와 같이 애매모호하고 중립적인 의견 진술이 되겠습니다. 종교적 진술. 종교적 진술은 종교적 신념이나 가족관계를 표현하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신, 하나님, 성경, 부모나 자식의 이름을 걸고 와 같이 요란하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체로 숨길 것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종교를 관련지어 진실하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절대적 진리와 자신의 행동을 일치하려는 목적으로 종교적 진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종교적 상징물을 들고 온다. 하나님께 맹세한다와 이러한 것들이 종교적 진술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과도한 예의. 과도한 예의는 자신을 아주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극진한 예의를 갖추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른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속셈이 되겠죠. 교양인은 예의도 바르고 예의가 바른 사람은 사회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것을 자신과 대입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를 진실한 사람으로 둔갑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나친 예의는 예의가 아니듯이 의도적인 예의 뒤에는 은폐가 있습니다. 유력인사 언급. 유력인사 언급은 유력인사 이름이나 언행을 언급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관계를 과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어법이 되겠습니다. 유력인사 이름이나 언행을 거명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숨기고 자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위장하려는 것이죠. 유력인사와 친분을 과시하고 자신을 그 유력인사와 동일시하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속이지 않는다면 굳이 유명인사의 이름을 거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인사를 언급하는 사람일수록 그 유명인사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오늘은 속이는 자의 문장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준언어 단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